(21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면은 뭐 분포권과 단절권이 먼저 생각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1번 매극매상의 슬로스 Q죠. 매극매상의 슬로스 Q를 많게 한다. 우리가 매극매상의 슬로스 Q가 많을수록 제거할 수 있는 고조파의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단절권 및 분포권 맞습니다. 3번 전기자 철심을 4슬롯이랑 비스듬하다 그랬죠.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작으면 이게 너무 빡빡해서 여유가 없다. 그래서 고조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파, 그러니까 정연파를 발생하기 위해서, 고조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극은 클수록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21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22번 동기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옳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선 전류라는 것은 부하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그 동상전류, 지상전류, 진상전류가 흐를 때, 즉 전기자 반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일단 발전기예요. 발전기에서 R, L, C죠. R이 뭐다? 동상입니다. 얘가 지상이에요. 얘가 진상입니다. R, L, C가 진상이고, 이때 R은 뭐요? 횡축 반작용, L은 직축, C도 직축 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횡축 반작용일 때 이것은 어떤 교차 자화작용이고요. L일 때 뭐다? L일 때는 감자고요. 이때는 증자 혹은 자화작용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라고 하면은, 만약에 전동기라 하면은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요것만 틀려요. L과 C 있죠. L일 때 증자, C일 때 감자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22번 동기발전기에서 앞선전류가 흐를 때는, 앞선전류란 것은 발전기고 진상전류죠. 그때는 직축 반작용의 증자작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요거 외워주시면은 발전기, 전동기 요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요거 외워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23번도 동일한 문제고요.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이거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해서 발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읽고 발전기다 하시면 안 돼요. 전동기 문제도 충분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삼상 평형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해서 어떨 때 감자냐? 발전기 했을 때 보세요. 발전기에서 감자는 어떨 때? 지상일 때, 즉 90도 뒤질 때. 그 다음에 증자는 언제? 진상일 때, 90도 앞설 때 자화작용이 됩니다. 똑같은 이 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90도 뒤질 때 감자작용, 그 다음에 90도 앞설 때 자화작용이 됩니다. 24번도 동일한 문제예요.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 위상각을 세트라면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보세요. 지금 22번 표에서 횡축 반작용이라면은 뭐다? 횡축 반작용은 R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관계는, 이 벡터 관계는 회로 이론에서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R,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IX라고 합니다. 그리고 IR과 IX가 합치진 이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얘가 세타죠. 세타. 그럼 이 I는 뭐냐? 전체 전류. 예, 이거 X가 이거 소문자예요. 소문자. 작은 겁니다. 뭐다? 리액턴스에 의한 전류. 얘는 IR은 뭐다? 저항에 의한 전류예요. 그러면
횡축 반작용하는 성분은 저항에 의한 전류 얘죠. 얘 IR입니다. IR.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횡축 반작용하는 성분은 저항에 의한 전류니까 요 밑변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I분의 IR은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횡축 반작용하는 전류 IR은 I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4번, 24번에 답이 4번이고요. 직축 반작용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축 반작용 한다는 것은 L이나 C니까요. 리액턴스에 의한 거. 따라서 직축 반작용을 하면 I의 X는 I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 외우셔도 상관없죠. 왜? 이런 건 당연히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번입니다. 25번. 돌극형 동기 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 동기 리액턴스를 XD, 횡축 동기 리액턴스를 XQ라 할 때 관계는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좀 외우시면 좋아요. 보세요. 우리가 철이죠. 돌철 뭐요? 돌극형이 철극형입니다. 돌극형 혹은 철극형. 그 다음에 비돌극형은 원통형이죠. 예. 비돌극형은 원통형입니다. 그러면 돌극형, 철극형은 우리가 계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돌극형의 원통형은 어떻게 계자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축 리액턴스를 XD, 그 다음에 횡축 리액턴스를 XQ라 했을 때 모양을 가지고요. 돌극형, 철극형 보세요. 지금 직축이 크죠? 직축이 큽니다. 직축이 XD라고 하고요. 횡축은 굉장히 가늘죠? 횡축은 가늡니다. 그래서 횡축을 XQ라 했을 때 직축에서는 XD가 지금 돌극형, 철극형에서는 XD가 XQ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돌극형은 직축이나 횡축이나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비돌극형 원통형에서는 XD는 XQ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을 가지고요. 그래서 돌극형 철극기에서는 XD가 XQ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번에 1번. 네. 비철극기 그 다음에 원통형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6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아라고 이중 Y형 더블스타라고 합니다. Y가 더블스타라고요. 지금 Y형인데 더블스타형으로 결선한 경우 선간전압, 선전류, 피상전력은입니다. 이것은 외우시기보다는 한번 그림을 가지고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Y형을 우리가 스타형이라 하죠. Y형은 스타형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Y형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스타형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봅니다. 지금 한 조의 권선의 전압이 2V라 합니다. 요 하나가 2V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도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이 전체가 2V가 됩니다. 2V.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죠. 그러면 선간전압 얼마예요? 선간전압은 이렇게 구부정하게 굽었는 거 있죠. 굽었는 것은 루트 3배 해주면 되죠. Y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Y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루트 3배의 2가 됩니다. 루트 3배의 2. 선간전압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 한번 볼게요. 선전류. 얘가 하나가 I예요. 얘가 하나가 I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I 암페어죠. I 암페어. 그러면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I 암페어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얼마? 2I 암페어가 됩니다. 당연히 I 암페어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 2I 암페어고 선전류도
EI가 됩니다. 선전류도 EI. 그럼 피상전력 한번 해볼게요. 피상전력. P는 삼상에서 보세요. 전력은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루트 3배의 선간전압 얼마? 루트 3E. 그 다음에 선전류 얼마? 2I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고 3이 6. 6배의 2I가 됩니다. 그래서 26번에는 선간전압 루트 3이 선전류 2I에다가 피상전력은 6배의 2I가 된다. 네. 계속해서 27번 볼게요. 27번. 예,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얘가 2고요. 얘가 2고 얘도 2죠. 2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흐른 전류가 I라고 합니다. I. 예. 그러면 일단은 선간전압 구하는데 여기에서 이까지 상전압 한번 보여봅니다. 상전압. 뭐라고 했어? 접혔죠. 한번 접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Y격선처럼 이렇게 하면 접힌 것은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E와 E가 직렬로 연결됐다고 해서 2배의 2가 아니고 이렇게 접혔는 것은 뭐다? 루트 3배가 돼요. 루트 3배의 2가 됩니다. 그럼 이 전압은 얼마냐? 루트 3배의 2야 루트 3배의 2가 어떻게? 이만큼 되죠. 얼마? 루트 3배의 2가 루트 3배의 2가 2배 루트 3배의 2가 아니죠. 루트 3배 하는 겁니다. 루트 3배의 2가 2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루트 3배 하는 거예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얼마? 3배의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간전압은 3배의 2가 됩니다. 3배의 2. 그 다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I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기 I가 그대로 흘러가죠.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들어가는 쪽이랑 나가는 쪽 같으면 같은 거예요. I고 여기서도 어떻게 꺾였지만은 똑같습니다. I가 돼요. I. 따라서 어떻게 된다? 선전류는 I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피상전력 묻죠. 피상전력은 똑같아요. 삼상에서 루트 3배 VL IL입니다. 그러면 루트 3배 VL은 얼마? 3배이고요. IL은 I가 돼요. I. 예.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이 값 계산하면 5.2배의 2I가 됩니다. 5.2배 2I.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예. 이러한 문제. 발전기 결선 문제는 외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다음에 이론하면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28번. 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풀어오는데 대부분 공부했던 이론의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충 했었지만은 했었다 하는 것들이 복습이 될 겁니다. 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론으로 이론으로 정리만 했고, 이론으로 공식만 정리했던 내용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써먹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28번 볼게요.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R. 반작용 리액턴스 X의 누설 리액턴스 XL이라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어떻게 했어요? 동기 발전기에서 등과 회로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됐죠. E입니다. 유기기전력 E는 4.44 FM파이의 KW고요. 그 다음에 R이고요. 원래 전기자 권선적이라고 해서 RA라고 하지만은 A자 무시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XL, XA죠. 네, XL, XA고 얘를 합쳐서 XS, 얘를 합쳐서 ZS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동기 임피던스는 보기에 있는 것, 즉 R과 XL, XL을 모두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R 플러스 J의 XA 플러스 XL. 교재에서는 대문자로 되었는데 X가 대문자로 되었는데 XL 플러스 X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9번 동일한 문제인데 보기의 형태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28번 문제는 보기가 이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번 문제는 보기의 형태가 뭐예요? 복소수의 형태가 아니고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즉 이것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이것의 크기 얼마예요? 네,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예, 그래서 29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R의 제곱,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의 자성해서 29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정리한 것뿐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약간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가 아니고요. 무조건 까라면 까야 돼요. 보기의 형태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도 해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외워서 공부하면은 외운 거는 맞출 수 있는데 약간 요렇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요거는 외웠습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와버려요. 내가 외운 거하고 다른 애하고 당황하는 게 아니고 이론 중심으로 조금만 그렇게 유도 과정이나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형식이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0번입니다. 30번 또 동일한 문제죠.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가 실용상 실제로 같은 값은 뭐냐? 동기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S인데 R과 XS를 비교했더니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1, 2 이런 관계고요. 1이고 2일 때 얘가 크다 이렇게 하지만은 1이고 100이다 그러면은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R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ZS를 XS 동기 임피던스를 동기 리액턴스로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번으로 갑니다. 31번. 31번은 앞에서 뭐 등가회로 그렸죠. 등가회로 그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응용을 하는 건데 볼게요. 삼상 동기발전기의 삼상 유도 기전력이 120V입니다. 반작용 리액턴스 0.2옴, 90도 진상전류 20A 할 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얼마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보세요. 대표 3상이라고 했지만 한 상분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그렇게 돼요. 원래 3상이라면 Y결선이나 델타결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보기가 한 상분만 고려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상분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기자 권선지항 앞에 문제에서 적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작용 리액턴스는 있는데 누설 리액턴스 없죠. 그럼 누설 리액턴스 주어지지 않으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를 연결했을 때 보세요. 유기 기전력이 120V예요. 120V입니다. 그 다음에 진상전류인데 우리가 지상전류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럼 진상전류는 뭐가 된다? 플러스 J의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작용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는 뭐가 된다? 제2의 여기에서는 0.2예요. 0.2. 0.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원래 여기 R이고 전류가 I 앞에 흐른다면 단자전압 V는 얼마가 돼요? V는 만든 전압 빼기,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든 전압 빼기 I 곱하기 R,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죠. 그러니까 만든 전압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를 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요. V는 E 마이너스, 지금 보세요. J가 0.2고요. 전류도 얼마예요? 전류는 플러스 J2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얼마? J의 0.2 곱하기 J의 20이죠. 얼마가 된다? 120. J 곱하기 J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돼요. 얼마? 4 하면 124V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든 전압이 120V인데 나온 전압이 124V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적인 전류는, 제가 부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일반적인 전류는 모터 부하일 때는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빼줘요. 이 전류가 지상 전류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값이 작아집니다. 지상 전류라 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116V가 돼요. 진상 전류는 자기 여자 현상 콘덴서에 충전된 진상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력공학 과목에 가면은 페란트 현상이라고 했어요. 보낸 것보다 받은 것이 더 커져버리는 현상. 우리가 일어나면서 됐죠? 자기 여자 현상. 진상 전류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이게 더 커져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24V가 됩니다. 32번 문제로 갈게요.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미단서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IF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V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F를 증가시키면서 I의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무부하 시험 시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와 단락 시험 시 전격 전류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의 비가 단락비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IF1, IF2라고 했을 때 IF1분의 IF2가 단락비 K였습니다. 즉 발전기 단락비나 동기비단서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뭐다? 무바포화 시험과 단락 시험이라는 거죠. 무바포화 시험과 3당 단락 시험이 됩니다. 32번에 1번이고요. 33번은 동기기의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단락 곡선이 다시 하면은 IF고요. 얘가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 같은 경우 무부하 포화 곡선 같이 예상을 한다면 단락 곡선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포화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포화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전압 E가 일정하더라도 IS는 XS분의 E의 공식에 의해서 XS 동기 리액턴스분의 E의 공식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 XS 값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XS 값이 감소하니까 IS 값은 어떻게? E가 포화가 돼서 일정하더라도 이 값은 직선이 된다. 즉 결론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3번에는 답이 4번. 네. 34번 볼게요. 34번. 네. 34번은 동기발전기의 전부하 포화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합니다. 전부하 포화 곡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IF와 V입니다. V와 혹은 E인데 무바포화 곡선 했죠. 무바포화 곡선 이런 식으로 포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무바포화 곡선이고 2번은 우리가 IF와 I 관계를 나타내는 단락곡선이고요. 단락곡선이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이 3번 같은 거 어디서 보셨어요? 3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직류발전기에서 외부 특성 곡선 있죠. 직류발전기에서 뭐 차동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차동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이 3번이 전부와 포화 곡선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V는 E-IZ인데 여기 IZS죠. 여기서 전부와는 무부할 때는 보세요. 무부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으니까 이 값이 0이라고 보면은 V는 2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V는 2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전부할 때는 E가 어느 정도 발생됐어요. 계좌 전류를 발생시켜서 E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얘가 V는 100% 처음에 계좌 전류가 요만할 때는 E가 10V밖에 안 되겠죠. 10V밖에 안 되는데 전압 우리가 부하를 연결하면은 전류가 연결되고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러면 전압 강화가 10V만큼 발생하면 V는 0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전압을 발생하더라도 전압 강화로 깎아먹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출력단의 전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압이 출력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 34번에 전부와 포화 곡선 또 문제로 있죠. 뭐 이론적으로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프로서 간간히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35번 갈게요. 35번. 우리가 포화율이요. 포화율 뭐냐? 실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이게 전격전압. VN입니다. 전격전압. VN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포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포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포화율이란 것은 요것의 길이분의 요것의 길이요. 요것의 길이분의 요것의 길이. 그래서 그림상에서 나타내면 뭡니까? 그림상에 나타내면 CD분의 분모가 CD가 되고요. 분자가 BCB가 되는 겁니다. BC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35번에 답이 3번. 36번.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로 하면 보세요. 동기발전기에서 무부와 전격전압일 때의 여자전류를 IF0, 전격부와 전격전압일 때의 여자전류 IF1, 삼상 단락 전격전류에 대한 여자전류 IFS라 하면 전격속도에서의 단락비는입니다. 앞에서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지금 무부와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로 얘를 IF0라 하고요. 그 다음에 3당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를 IFS라고 합니다. 뭐다? 단락시켰을 때 전격 전류. 이것을 IFS라고 합니다. 그래서 K는 IFS분의 IF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단락비를 이론에서 공부하셨으면은 단락비는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때 단락 시험이 분모로 가고요. 무부하 시험이 분자로 갔습니다. 요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격부와 전격 전압일 때 여자죠. 얘는 함정이죠.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만 주어지면은 너무 쉬우니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정격부와 정격전압일 여자 전류 줬는데 함정이란 겁니다. 이론에서 했지만 무부하 단락 시험 이 두 개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네, 36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37번. 3단 동기 발전기 여자 전류가 5A, 한상의 유기기 전력이 440V고 3단 단락 전류가 20A입니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앞에서 그렸던 등가위로 그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단락시켰답니다. 단락. 이 부하 연결시키는 부분을 쇼트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유기기 전력이 440V고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가 20A입니다. 이럴 때 동기 임피던스 ZS는 뭐요? 우리가 단락 전류는 단락시켰을 때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분의 유기기 전력이니까 동기 임피던스는 IS분의 2가 됩니다. IS분의 2. 따라서 얼마? IS가 20이고요. 2가 440이요. 440. 그러면 22A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자 전류가 5A다. 공부가 덜 되면 이 여자 전류에 신경 쓰여서 이 문제가 틀리는 거죠. 여자 전류는 전문용어로 함정이라 그런 겁니다. 너무 이게 여자 전류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요것 때문에 공부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먹지? 하다가 함정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틀리시는 거죠. 예, 요 등가위로 그리면 여자 전류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37번은 이렇게 하고요. 38번 9000kVA, 6000V인 삼상 교류 발전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다. 이 발전기 동기 임피던스는 보세요. 이 문제에서 9000kVA P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000V V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ZS 퍼센트 ZS가 주어졌고요. 이때 동기 임피던스 ZS 혹은 Z를 묻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공식 이것이 들어가는 공식이 뭐가 있느냐? PV 퍼센트 임피던스와 Z가 들어가는 것이 공부 많이 하시면 저절로 툭 튀어나옵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의 자승분의 ZP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 Z를 묻고 있죠. 따라서 Z는 뭐요? P분의 10V의 자승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압과 이 전력의 단위는 전압의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고요. 전력의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어입니다. 즉 둘 다 킬로가 기본 단위예요. 이거 잘못 적용하면 당연히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킬로란 거. 이거 유도 과정 제가 기계에서 하지 않았고요. 전력공학에서 꼼꼼하게 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입을 해요. P는 9000kV 암페어니까 P 자리에 9000을 그대로 쓰고요. 10 곱하기 전압의 제곱인데 V의 제곱인데 전압이 6000V입니다. 얼마? 6000 쓰는 거 아니죠. 6000 쓰는 것이 아니고 6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킬로볼트니까 6000V는 6kV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요? 80%죠. 80이니까 80 대입을 하면은 3.2가 나옵니다. 3.25 3.25에서 38번에는 2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39번이에요. 39번 뭘 묻느냐? 전격 용량 전격 전압 6000 극소 12 주파수 60에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 2옴인 3단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 단락비는 얼마냐? 우리가 앞에 38번 문제와 유사하게 보이는데
39번에서는 단락비를 묻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단락비 K는 이렇게 일단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 공식으로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문제에서 뭐 IF 1 분의 IF2, 즉 단락시에서 계좌전류분의 무브화시의 계좌전류 있죠. 그렇게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단락비는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의 공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주어진 것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보세요. 38번에서 했지만 전력과 전압과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 값을 가지고 단락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다? 10V 자승분의 ZP에서 V가 얼마요? 6000V죠. 6000V니까 6의 자승. Z, 임피던스 얼마? 2 곱하기 용량이 만입니다. 만 하면은 55.5가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55.5. 그러면 대비요. 55.5분의 100 하면은 약 1.8이네. 1.8. 39번에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하여튼 이게 단락비 구하는 문제가 이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를 주어지고 구할 때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구해서 그 값을 가지고 단락 전류 구하는 단락비를 구하는 방법.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40번이에요. 40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1.2면은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인데, 보통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단위가 뭐다? 몇 퍼센트죠? 퍼센트. 그런데 PU라는 게 있어요. PU는 퍼센트 유닛입니다. 퍼센트 유닛. PU는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가 뭐냐면 전압분의 IZ예요. 전체 전압분의 전압 강화의 비율인데, 그것을 곱하기 100 하면은 100%예요. 이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근데 PU는 뭐냐면 PU는 100을 곱하지 않은 겁니다. 즉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으로 나눈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80%다. 80%다. 그러면 PU는 뭐냐면 100으로 나누면 얼마? PU는 100으로 나누면 얼마? 0.8이죠. 0.8 PU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0.8 PU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이죠. 100이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분의 100입니다. 그런데 Z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고 ZPU는 K분의 100이 아니고 이것을 100분의 1 한 거죠. 100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그냥 단순히 K분의 1이에요. 예. 요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락비가 1.2일 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PU는 얼마냐? PU라고 물으면 얘는 K분의 1이에요. 얼마?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하면은 0.83이에요. 0.83. 네. 교재에서처럼 퍼센트 임피던스 83%를 구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서 0.83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K분의 1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0.83으로 하셔도 된다. 네. PU는 어려운 거 아니고 PU는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100을 나눈 겁니다. 41번. 단락비가 크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에서 얘가 크다는 것은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당연히 전압 변동률 작고 전기자 반작용 작고 그 다음에 안정도는 크고요. 그래서 좋아야 될 거 다 좋고 안 좋아야 될 거 안 좋은데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덩치가 크다, 형이 크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공급이 크다, 이런 부분 따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 쭉 있죠.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작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작습니다. 기계가 대형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작습니다. 안정도는 높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4번이에요. 4번. 42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해줘.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V분의 IZ라고 봤을 때 얘가 작다는 것은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것은 얘가 작다는 거죠. 즉 Z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죠.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비가 크다는 겁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가 작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당연히 임피던스에서 큰 성분 차지하는 당연히 리액턴스도 작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작고요. 자기 여자작용도 작습니다. 단락비가 크다가 됩니다. 42번에는 답이 3번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서 동기 발전기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과 문제를 적절히 좀 조화해서 적당히 시간 분배를 하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효과 좋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